안녕하세요. 국민이주의 이지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비이민 비자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비자를 발급받을 때 해당 비자의 목적에 맞는 비자 기호가 여권의 비자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대부분 비이민 비자는 미국 대사관에 직접 신청을 하지만 어떤 종류의 비자들은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세비스라고 부르는 미국 학생 교류 방문자 정보 시스템에 등록을 마치거나 미국 노동국 혹은 미국 이민국 혹은 양쪽 기관 모두의 선승인을 받고 나서야 그 승인을 근거로 해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미국 비이민 비자의 이름은 A부터 현재 V까지 알파벳 순으로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비이민 비자 A to Z는 아직 아니고 A to V까지 알아보도록 하려고 해요. A to V까지 이름이 지어진 이유는 대부분 INA,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ct, 미국 이민귀화법 법령의 항목에서 그 항목에서 각 비이민 비자를 정의하도록 하면서 그 항목 이름에서 그대로 따서 비이민 비자에 이름을 붙여서 A부터 V까지 됐는데 세 분되는 비이민 비자 기호가 84가지나 있어요. 알파벳 수가 24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84개가 됐냐면 A만 해도 A1, A2, A3, B는 B1, B2 이런 식으로 서브 캐테고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미국 비이민 비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파벳 순으로, 그런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이용하실 만한 비자를 중심으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A부터 해보겠습니다. A 비자는 대사, 장관, 직업외교관, 영사, 관리 혹은 그 직계가족, 그리고 기타 외국 정부 관리와 그 직원 혹은 직계가족 등에게 주는 비자라서 요는 외교관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나라에 외교관이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외교관이 있으시니까 외교관이나 외교관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나 그 가족들은 A 비자를 사용하시게 되겠죠. 다음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B비자입니다. B비자는 여행비자예요. 옛날에 2007년 우리나라가 에스타 비자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다 B비자를 받고 여행을 가셨죠. B비자에는 B1 비자, B2 비자가 있는데요. B1 비자는 출장 비자라고 해서 단기적인 사업 목적의 임시 방문을 할 때 B1 비자를 받으시고, B2는 관광이나 미국에서 의료 치료를 받으실 목적으로 가실 때 B2 비자를 받으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여행 허가제를 미국과 함께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 비자, B1 비자와 에스타 여행 허가제에 대해서 저희 국민이주에서 유튜브 영상 올린 거 있으니까 다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다음은 C비자입니다. C비자하고 D비자는 지나가는 비자예요. 미국에 굳이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을 경유한다는 비자인데, C비자는 환승 외국인, 미국 땅을 거쳐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 사람들에게 주는 비자인데요. 요즘은 에스타가 있기 때문에 많이 그런 게 적어지기는 했지만 C비자는 미국에 가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받기가 더 쉬운데, 옛날에 비자를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B1 비자나 B2 비자를 받기 힘드신 분들한테 C1 비자를 받아서 그게 여행 비자라고 사기를 치는 에이전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그분들이 오셨는데 B1이나 B2 비자를 받아서 오신 분들은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계기가 되셔서 나는 신분 변경을 하시겠다라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는데, 본인은 그게 여행 비자인 줄 알고 오셨는데 보니까 C1 비자를 받아 갖고 오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행 비자를 받으신 경우는 C1이 아니라 B1, B2를 잘 받으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비자는 승무원 비자예요. 비행기가 잠깐 미국에
정차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배가 정박하게 됐을 때 미국 영토 내에 있기는 있지만 그 미국을 여행하거나 미국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배나 항공기가 미국령을 지나갈 때 내가 그 배나 비행기의 승무원이라는 뜻의 그런 비자가 D비자고요. 다음은 E비자입니다. E비자는 E1 비자와 E2 비자가 있는데요. E1 비자는 상사 주재원 비자라고도 부르고 무역 사업 비자라고도 해요. E1 비자, E2 비자 모두 사업 비자입니다. E1 비자는 한국과 미국과의 교역이 50%가 넘는 그런 회사들에서 상당량의 무역을 미국과 한국 간에 하고 있는 그런 미국 회사에 서 일을 하거나 그런 미국 회사를 운영한다는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비자고요. 다음 E2 비자는 투자자 비자 또는 사업 비자라고 하는데 사실 E1 비자와 E2 비자는 둘 다 성격이 비슷해요. 투자를 해서 미국 내의 사업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비자인데 E1 비자는 E2 비자와 달리 이 한국과의 교역, 무역을 통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차이만 있어요. E2 비자는 어떤 분들에게 주는 거냐면 마찬가지로 그 사업체를 50% 이상 조약국의 사업체나 조약국의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고, 조약국이라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조약국에 속하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E1, E2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으며 그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는 증명을 해야 돼요. 상당량이고 실질적이고 이런 건 굉장히 애매한 개념인데요.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딱 금액을 정해놓진 않았지만 최소한 20만 불 이상 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실질적이며 상당량이라고 대체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저희 국민이주에서 E2 비자에 대한 그 유튜브를 준비한 것도 있고,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또 E2 비자나 E1 비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여러분과 함께 다루어볼 기회가 있었으면 해요. 그래서 E1 비자, E2 비자는 사업 비자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다음 비자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F입니다. F비자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F1 비자, 학생 비자입니다. 학생 비자는 학문 또는 언어 연수 프로그램을 받아서 미국에 공부하러 들어가는 학생들이 받는 비자인데요. 미국에서 입학 허가, 학교로부터 받는 입학 허가 I-20 폼이라는 거를 받아야 F1 비자를 수속할 수 있고, F1 비자 수속하기 전에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 학생관리국에 등록을 하셔야 F1 비자를 등록을 하실 수 있어요. 미국은 학생 비자를 받으면 학생 비자를 받은 사람의 미성년자 자녀와 배우자가 F2 비자로 따라갈 수 있는데, 여기 미국 비자에서 특이한 점은 부모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F1 비자를 받았는데 엄마가 따라가시려면 엄마도 다른 어떤 비자를 받아서 따라가셔야지, 애가 학생 비자를 받았다고 어머니가 따라서 가실 때 비자가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H1B 비자인데요. H에 해당하는 비자는 다 취업 비자예요. 단기 취업 비자인데, 어저께 6월 22일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행정명령을 사인을 하셨죠. 지금 4월 22일에 이미 여러 가지 취업 비자, H1B를 포함한 여러 가지 취업 비자, 그리고 또 EB5 투자 이민을 제외한 비자, 비이민 비자의 대부분을 60일 동안 발급하지 않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리셨는데, 어저께 6월 22일에 다시 그 행정명령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이해 말까지 H1B나 L1이나 J1이나 이런 미국에서 단기로 일을 할 수 있는 취업 비자를 연말까지 모두 다 임시로 문을 닫는다라는 행정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중에 하나인 H1 비자는 특히 IT 산업군에 인도나 이제 중국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일을 하게 되는 비자인데, 사실 H1 비자는 뭐 그러지 않아도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실제로 85,000개나 되는 H1B 비자를 열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1B 비자는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분들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는 직업군에 지원하게 되는 그 일종의 고학력자를 위한 직업 취업 비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지원자가 있습니다.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로터리를 통해서 그 지원자를 일단 한번 걸러내고 이제 지원자 심사를 하는데요. 2021년만 해도 85,000개만 일단은 뽑아서 심사를 하는데 지원자는 275,00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차 뽑는데 그냥 석사가 아니라 미국에서 석사를 한 사람만 2만 개의 우선권을 주는데 2만 개의 우선권을 준다 하더라도 이 로또 하는 시스템에서 이 석사에게 우선권을 둬서 2번 돌릴 수 있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US Masters, US에서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은 추첨될 확률이 좀 높죠. 그래서 H-1B 비자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H-1B 비자 85,000개 중에 2021년에 미국에서 석사를 가진 사람들의 어플리케이션이 일단 그 로또에서 당첨된 게 5만 개 정도 돼요. 49,990개, 39.51%. 그리고 일반 학사를 가진 사람들의 어플리케이션이 일단 로또에서 받아들여진 게 35,110개, 23.36%가 됩니다. 이분들이 다 됐다는 게 아니라 일단 로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거를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서 자리가 남으면 나중에 세컨드 로또를 하는데요. 또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점은 6,800개는 미국과 싱가포르와 칠레 정부의 조약에 의해서 요 좁은 숫자 중에 6,800개는 또 싱가포르과 칠레 사람들에게 가요. 그러니까 이 H-1B가 얼마나 지원자가 많고 그 중에 또 얼마나 적은 수가 로또가 되면 얼마나 적은 수가 실제로 H-1B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되시는지 숫자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나마 또 H-1B는 올해 말까지는 비자를 또 안 주게 명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좁고도 높은 길이 되는 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내려가서 O1 비자를 말씀드릴 건데요. 어떤 직종에서는 사실은 이런저런 면에서 O1 비자가 H-1B의 아주 중요한 대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은 J1 비자입니다. J1 비자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류 방문자 비자인데요. 교환학생, 방문학자, 인턴, 훈련생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는 비자예요. 사실 J1 비자에 이렇게 알선해주는 회사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J1 비자는 아까 학생 비자는 I-20라고 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J1 비자를 받아가려면 DS2019라고 미국 국무부에서 내주는 초청장이 와야 J1 비자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사실 J1 비자는 이제 교수님들도 방문학자로 많이 이용하시고 또 여러 가지 미국에서 취업 내지는 훈련을 받고 싶은 분들이 인턴이나 훈련생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어떤 데서는 사실은 J1 비자로 이렇게 학생들이나 인턴생들을 데려다가 굉장히 저임금으로 그 일을 많이 시켜서 약간 문제가 되기도 했던 비자입니다. 자, 다음은 다음 K입니다. K비자는 미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예요. K1 비자는 그 약혼자를 데려올 수 있는 비자고 K2는 그 시민권자의 약혼자에게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데리고 올 수 있는 비자입니다. K1으로 미국에 입국하신 분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야 합니다. 들어오셔서 나를 초청해준 그 시민권자 말고 다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비자로 비자를 대체하거나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K1 비자의 경우 문의를 가끔 하시는데요. 내가
미국 시민권자가 약혼자와 결혼을 지금 할까 말까, 약혼자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게 더 빠를지, 결혼을 하시고 미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오시는 게 더 빠를지 가끔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 경험에 의하면 사실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실 수도 있는 그 환경에 있으시면 그냥 결혼을 하시고 미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초청을 하시는 것이 돈도 조금 덜 들고 어떻게 보면 시간도 조금 덜 들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때마다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약혼자로 들어와서 미국에서 결혼을 하시는 거나 한국에서 결혼을 하셔서 미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들어가시는 거나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안 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문의 주시면 제가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은 L비자 말씀드릴게요. L비자는 주재원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도 이번에 트럼프 행정명령에 H-1B와 마찬가지로 올 연말까지 발급이 안 되는 취업 비자 중에 하나입니다. 주재원 비자는 말 그대로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그 본사에서 만든 지사가 있어서 지사에 사람을 내보낼 때 파견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이 비자는 주재원 비자인 경우에는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의 관계를 잘 정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 사원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매니저 간부급을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 주 파견 나가는 직원이 한국에서도 간부급으로 일을 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범위가 큰 매상이 많은 그런 큰 회사에서는 한 번에 10명씩 주재원을 파견할 수 있는 블랭키트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M비자인데요. M비자는 직업교육을 위한 학생비자입니다. 아까 F1은 어학교육이나 학술을 위한 학생 비자였는데요. 이번에는 M 비자는 일반 대학이나 정규 과정이 아닌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항공교육, 미용기술, 요리 관련, 부속 세공 등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직업교육을 풀타임으로 받을 수 있는데 연장을 할 수도 있어서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 1년 동안 OPT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M1 비자를 사용해서 미국에서 직업교육 훈련을 받으시고 수료증이나 자격증도 취득하여 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O비자예요. O비자라는 거는 여러분이 언론을 통해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어저께 나온 행정명령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까먹으셨나? 요 O비자는 거기에 들어 안 가 있더라고요. 이게 취업비자 맞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냥 적지만 않았을 뿐이지 O비자도 영향은 받지 않을까. 그런데 어쨌든 연말까지 안 내준다는 비자에 O비자는 안 적어놨어요. 잊어먹으신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그 O비자는 확실히 취업비자인데 노동허가도 받지 않아도 되고 임금의 제한도 받지 않아도 되는 비교적 자유롭게, 비교적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자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연예인 비자라고 많이 알고 있죠. 왜냐하면 싸이나 이병헌 씨가 이 O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그 윤우님 이라고 불리는 유재석 님이 무한도전 팀을 데리고 갈 때 O비자를 받아서 갔죠. 그랬는데 이 유재석 님은 O1 비자를 받아서 갔는데 하하나 정주나 이런 분들은 서포팅 스태프로 O2를 받아서 가서 나가면서 O1 비자는 주 비자고 O2 비자는 도와드리는 서포팅하는 분들의 비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 O비자는 예술가 비자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그 O비자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넓어요. 과학, 교육, 사업, 체육, 일반 예술, 연예계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많은 창조적인 분야에 있어서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야에 따라서는 H1 비자나 다른 비자로 받지 못할 부분을 O비자에서 조금 확대해서 취업 비자를 받으실 수도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다음 영상에서는 O비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P비자예요. P비자도 연예인이 관련될 수 있는 비자인데요. P비자는 주로 활동비자라고,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활동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육인들이 경기를 한다거나 연예인들이 거기서 공연을 한다던가 그럴 때 쓰는 비자인데요. 사실은 이 P비자를 받아서 가신 체육인들이 1년 12달 계속 경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받아간 분들이 1년 12달 계속 공연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공연이나 경기가 있으면 체육인들은 최고 5년까지도 받을 수 있어서 2번 받아서 10년까지도 이 P비자로 미국에 체류를 하시면서 운동 경기에 연습도 하시고 경기에 참여를 하실 수 있고, 엔터테이너의 경우는 사실은 거기에서 받는 그 P비자로 받는 공연 일정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아도 1년까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하는 드라마 로케를 미국에서 하신 경우가 있는데, 사실 드라마 로케 자체의 일정은 한 달이 다 안 됐거든요. 서부에서 한 2주, 뉴욕에서 한 2주 그랬는데 P비자 자체는 1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1년을 주는 이유는 사실 로케를 했는데 장면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팔로우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 로케 같은 경우에 그 드라마 로케로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P비자를 주시는데 거기에서 대체로 한 1년 정도는 무리 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Q비자인데요. Q비자는 국제적 문화 교류 참가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회성 공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해서 미국에 와서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15개월까지 그런 문화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비자인데, 비자 만료 후에 30일 동안 미국에 더 머무를 수 있는 그레이 피리어드를 주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Q비자를 한번 받으셨을 경우에 다시 Q비자를 받고자 하시면 미국 밖의 지역에서 1년 동안 거주하신 다음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다음은 R비자. R비자는 종교적 직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인데, 사실 그 종교적 직업, 반주자라든지 그 종교에 관한 교육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옛날에는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성직자 이외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끔 가다가 그 T비자라는 거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T비자는 사실은 그 인신매매의 심각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위에 S비자는, S는 스파이의 S는 아닌데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비자가 S비자예요. 범죄 조직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게 알려줘서 체포를 하게 한다든가, 테러리즘 조직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게 그 정보를 알려준다든가, 이런 사람에게 S비자를 주고, 인신매매를 당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는 비자가 T비자고요. T비자에 이어서 U비자라는 게 있는데, U비자도 범죄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주로 미국 내에서 범죄 행위의 피해자가 된 분들에게 주는 비자인데요. 사실은 범죄 행위의 피해자가 됐다고 주는 게 아니라 그 범죄 행위를 한 사람,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는 공로로 일종의 주는 비자예요. 그래서 범죄 행위의 피해자가 되면서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검사가 이 사람이 범죄자를 잡는데 기여를 해줬다라는 편지를 써줘야 돼서 어떤 경우에는 유비자를 받기가 좀 힘들어요. 실제로 제 손님도 한 분이 룸메이트에게 그 다툼이 나서 칼에 찔려서 유비자를 받으신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그 검사분이 그 이민에 대한 거를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 편지를 잘 안 써줘갖고 굉장히 애를 먹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은 유비자를 받고 그 유비자의 승인에 근거해서 영주권까지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V비자까지 있는데, 저희가 한국 분들하고 상관이 있을 수 있는 비자는 한번 A부터 V까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살펴봤고요. 여러분 오늘도 국민이주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요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많이 더워졌고 코로나도 아직 많이 가라앉지를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잘 지내시고 또 오비자 하면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